일단 우리 쌤들이 갖춰야 되는 거를 저는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네,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 선생님이 혹시나 앞으로 좀 더 일하고 싶으시고 만약에 이게 좀 생각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들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또 뭐 떨어지긴 했지만 인간 강사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또 교육도 좀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걸 모아서 만든 PPT여서 한번 잘 보시면서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일단 강사 갖춰야 되는 건 강의력은 기본이죠. 저거는 따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강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EBS 같은 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우진 강사 뭐 예를 들어서 가끔 사서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담이지만 그 정승재 아저씨 좋아합니다. 우스산 되게 좋아해서 저도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얼굴을 보더라고. 남자들 얼굴을 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성원 아저씨가 잘 안 보는 편이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시간 약속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5분 더 해줄게.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시간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 애들은 되게 그걸 스트레스 받아 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악플러가 되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당연히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도 우리 학원은 제가 정했어요. 근데 이걸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시 반에서 쉬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8시 7분, 8시 반에 시작했으면 8시 37분에는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반은 좀 늦게 시작해서 쉬는 시간이 늦게 시작해서 우리는 7분이면 8시 40분까지예요 라고 하면 밤마다 막 정신이 없으면 어떤 반은 저기서 놀고 있고 어떤 반은 이제 7분 됐으니까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근데 나 저기 친구 있는데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통제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7분에는 시작하는 걸로 7시 타임이다. 7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7시 7분에는 시작하게끔. 그래서 어떤 말은 10분에 시작하고 어떤 말은 5분에 시작하고 이러면 애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그 학원을 면학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소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시에 끝나는 거면 10시에 딱 끝내지 마시고 9시 55분에서 10시 사이 딱 5분 타임 한 5분 정도 그 사이에 보내시면 됩니다. 늦게 끝내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들이 학원차가 있어. 우리 학원에 학원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원차가 있어서 10시에 출발하는 학원차가 있어. 근데 내가 늦게 보냈어. 그럼 얘가 학원차를 어떻게 쓸까요? 놓쳐요. 그럼 되게 슬프겠죠. 그래서 그걸 맞춰서 좀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일찍 보내면 어머니들이 싫어합니다.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공부를 시켜달라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지만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따가 자기소개 시간 있어요. 네. 한 명씩 여기 나와가지고 인사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식당 가서 하려고 하면 너무 또 막 테이블마다 다르고 그럴 거니까 서로 알아가는, 그쵸? 알고 싶잖아요. 저분은 이름이 뭘까? 저분은 나이가 28살밖에 안 됐어? 뭐 이렇게 이런 거. 그쵸? 나 한 50살인 줄 알았네. 이런 거. 네. 그래서 뭔 얘기하다 말았지? 네. 끝나는 시간 요거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너무 일찍 보내면 어머니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학원을 보내는 거는 교습의 목적도 있지만 네, 아이를 위탁하는 타가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요 시간 동안 너가 맡아주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아주는 역할. 그런데 이제 일찍 오면 어머니들이 당황스러워요. 막 설거지 하시다가 왜 이렇게 찍었어? 너? 이렇게 네, 놀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일찍 보내는 것도 안 되고 늦게 보내는 것도 안 되고, 늦게 보내면 학원차를 놓친다. 일찍 보내면 어머니들이 설거지 하시다가 놀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서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숙제 주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숙제는 정말 강사에 어떻게 보면 숙제를 안 줬다? 실패한 수업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정말 열강을 했어요. 진짜 막 쇼를 하면서 열강을 했어. 근데 시간이 너네 가야지. 어떡하지 숙제. 야 오늘 숙제 없어. 애들 좋아서 가겠죠. 근데 이거는 실패한 수업이에요. 반쪽짜리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반드시 내야 돼요. 숙제가 없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일을 안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제를 꼭 내주셔야 되고 당연히 검사도 해야겠죠. 숙제를 내주고서 검사를 안 하면 그러면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숙제를 꼭 그렇잖아요. 잘 안 해오던 애들도 숙제 해오면 그날 선생님 저 숙제 해왔어요. 숙제 검사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검사해주는 거 되게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꼭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학생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안 하는 것도 우리 강사의 또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강의 경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이 꽤 이제 막 쌓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한숨 쉬게 되고, 그럼 그걸 되게 아이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선생님이 한숨 쉬는 거. 또 몰라? 이런 거 되게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몰라 또 까먹어도 한 번 더 꼭 참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갔어? 그리고 핸드폰 사용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애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보긴 해요. 선생님들이 카톡하는 거, 단체톡,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문자가 오거든요. 전화도 오고. 그래서 되도록 안 받으려고 저도 수업 시간에 안 받으려고 전화 오면 수업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 못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문자 누르는 거 아이폰에 그 기능 써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핸드폰 사용을 애들 거는 걷어놓고 나는 하고 있다? 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최악은 애들은 걷어놓고 나는 핸드폰 하면서 막 웃고 있어. 밈 보면서. 진짜 얘네들 너무 웃기다. 풀었어? 뭐 이렇게.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그게 이제 연결돼서 뭐냐면 앞에 서 계시는 분 있어요. 강의할 때 활동가구 교육이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서 강의 막 멋있게 막 인간 나눠서 엄청 열심히 멋있게. 근데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여기서만 서 있으면 또 반쪽짜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강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 밑에 거 풀어봐 라고 하고선 핸드폰 하면서 웃는 게 아니라 가야 됩니다. 가서 어떻게 했는지 보면 형편없어요. 진짜. 진짜 열심히 가르쳤어. 예제문들 내가 5개 풀어줬는데 자 너네 해봐 라고 해서 가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네. 뭐 겉으로 갖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서 또 봐줘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상담 스킬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이제 상담도 또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상담하는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단 아이가 이런 게 문제예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뒤로 안 들으려고 해요. 잘 안 들어요. 왜 우리 자식 못생겼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좀 달콤한 말을 좀 해줘야 돼요. 이래야 좀 뒤에 얘기도 좀 잘 귀담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상담했을 때 거의 그랬어요. 거의 100%, 아니 100%라고 그렇다.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칭찬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되게 뭐라고 할까요? 네, 진짜 칭찬할 게 없으면 밝아요. 성격이 되게 밝아요. 친구들이랑 너무 되게 잘 지내요. 이런 식이라도 당연히 도형 파트를 잘해요. 우리 아이가 식 쓰는 걸 되게 꼼꼼하게 잘 써요. 이런 식으로 칭찬할 거를 찾아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한 점만 얘기하면 또 악플러 되는 거죠. 네 자식이 이래 되게 형편없어 이러고 끝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채울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신뢰를 하겠죠. 전적으로 신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채울 방법이 없어. 얘가 진짜 너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정말 수학과는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 그런 애들은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실 때 긍정적인 피드백은 좀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가 오늘 100점 받았어요. 그럼 바로 전화. 수업 시간에 되죠. 바로 전화.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가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럼 바로 어머니한테 애가 숙제를 안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좀 좋지 않다. 부정적인 거는 조금 한 템포 쉬고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얘기하면 안 돼요. 멍 때린다는 말. 이거 당연히 저 말 들으면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곧 그냥 퇴원입니다. 거의. 네.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가 가서 멍 때리고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면 어머니들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멍 때리는 학원 가서 멍 때리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집중을 못하도 이 얘기는 하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하는 걸 어려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잡는 것도 스킬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CNT를 좀 빼볼까요? 이렇게 힘들어해서 그만둔다면 아예 그만두지 말아라 어머니. 약간 템포를 좀 그러면 늦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아이한테도 좋아요. 아이가 한 달만 쉴게요. 그 아이 한 달만 쉴까요? 가요? 2달, 3달 쉬어요. 근데 한 달만 쉬었으면 정말 쉰 걸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퇴보한 걸까요? 퇴보죠. 다른 애들은 나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위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정말 퇴원을 한다면 쉰대. 어머니 쉬게 하지 말라고. 빨리 다른 학원 알아보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이제 샘플 수업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쌤들 있으시죠? 그러면 수업한 다음에 그 아이를 따로 불러내서 끝나면 이야기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애가 수업을 들어보러 왔어요. 걔는 어떤 느낌으로 왔을까요? 객체예요, 객체. 그냥 지켜보는 상자, 방관자. 이 느낌으로 온 거예요, 이 느낌. 근데 선생님이 날 불러서 이런저런 내가 너를 이렇게 케어해 줄 거고 이런 식으로 난 너를 관리해 줄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뭐가 될까요? 그 수업에 자기는 주인공이야. 그 수업에 자기도 하나의 임원이고요. 이렇게 조인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수업만 씩 듣고 가면 보통 아이들은 지켜봤더니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서 지켜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수업을 끝나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고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예 그냥 돈 내고 그냥 바로 등록을 했다면 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 학원의 공통적인 시스템을 한번 내가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이관에 있을 때도 있고 본관에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좀 일찍 퇴근할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막 이래서 다 사실 예전에는 그 CNT 쌤들이 오시면 다 제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할 시간이 제가 없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드리려고. 일단은 우리 학원은 그 세로선을 잘 긋고 풀게 하는 게 이게 어떤 포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주셔야 돼. 뭐야?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세로선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세로선 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와서 보면 안 거져 있고, 야, 세로선 그라고. 네, 알겠어요. 그다음 또 조금 있다가 와서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반복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말만 하고 학생은 결국 말은 듣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옆에서 보는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이 문제 이후로는 나 세로선 진짜 정확하게 얄짤없이 볼 거야 라고 하고서 바로 지금 풀어봐. 이 자리에서 지금 한번 풀어봐 라고 바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많이 부시겠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풀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제지를 하고 아니야, 세로선 없어서 선생님 지울 거야. 바로 지워주세요. 이렇게. 바로 지워. 보는 앞에서 바로 지우는 거예요. 이걸 막 10문제 다 지워버리는 애가 표정이 많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한 문제 지났을 때 바로 지워주고 다시 한번 풀어봐 라고 하면 이제 아마 그렇죠. 이렇게 세로선을 그릴 거예요. 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잘했다고 먼저부터 또 짜긴 칭찬도 했지만 해주고 진짜 그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야금야금 풀 수 있게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쪽에서 다 식이 좀 다 이어졌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서 풀라고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는을 최대한 뭐 한 4번 이상 써라 아니면 5번 이상 써라 그래서 풀어라 라고 하면 애들이 식 쓰는 연습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차근차근 푸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문제를 푸는 실제 거예요. 학교 시험에도 그런 거 어떻게 나와요. 하냐면 등호를 4번 이상 써서 앞에 풀어라. 처음엔 OA 같은 걸 계산을 안 하잖아요. 서술형이. 여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초등학교의 그 뭐랄까 습관이 좀 배어있는 애들은 여기만 먼저 계산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3이랑 또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A 또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앞에서부터 쭉 계속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지만 그쵸, 네. 맨 앞에 있는 5A부터 계산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쵸. 그 다음에 그쵸, 늘 쓰고 아니야 중간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야. 그냥 지우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개를 쓰세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늘을 쓰게 하고 앞에 계산 안 하지만 저 5A를 계속 쓰게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또 이제 늘을 쓰고 그렇죠. 이제 동료들이 계산하면 13A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동그라미 땡땡 이렇게 쓰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도 채점할 때 뭐가 답인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학생들도 답을 쓰고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뭐 13A-1에다가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자기만의 이게 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알려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이제 학생이 푼 시험인데 10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분을 하면 저렇게 세로선이 없죠. 그러면 이제 지우는 거예요. 아니야. 바로 즉각적으로 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풀어봐라고 하고선 한참 뒤에 오면 안 돼요. 잠깐 다른 애 봤다가 바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그렇죠. 천천히. 네. 그렇죠. 맞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늘 계속 4번 이상 쓰게 해서 야금야금 풀게끔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세로선은 사실 고등부는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알아서 이제 알아서 잘해. 근데 중등부는 왜 우리가 하냐면 중등부는 당연히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등부는 어머니들이 봅니다. 시험들을 봐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아주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로선 뭐 들어보지? 우리 형은 이런 거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야. 하지만 아주 조그만 차이가 결국에는 선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회의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었지만 그냥 나오는 김에 영상을 제가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 비슷한 제품인데 뭐 때문에 결정해요? 리뷰 하나 때문에. 그 작은 차이로 제품을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는 게 그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세로선 정말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봐라고 하고선 바로 와서 체크를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너 이거 나 볼 거야 세로선 이제. 우선 잠깐 다른 애 보고 나서 바로 와. 안 되셔도 그렇지만. 그래서 되게 좀 철저하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쌤들을 잡혀서 어떤 반은 엄청 잘해. 근데 어떤 반은 막 그냥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안 하시니? 라고 하면 안 한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목소리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쌤들마다 어떤 볼까 개성이 당연히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책에 풀이 적으면서 풀라고 시키죠. 연습장 쓰지 않고 책에다가 세로선 잘 그면서 풀라고 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채점할 때 우리가 보잖아. 쌤들 그러지 않아요? 숙제 낼 때 이거 애들이 틀려오겠지? 그 예상되는 문제들 있잖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인데 내가 시계 문제를 냈어. 그걸 맞춰오겠어? 처음 냈는데? 당연히 틀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근데 얘가 맞춰왔어. 그러면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었지? 보잖아요. 그쵸? 그런 용도로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연습장을 쓰면 애들이 안 들고 온단 말이야. 집에다 두고 왔대. 어디다 풀었느냐 물어보면 A4 용지에다 풀었대. 그건 어디 있는데? 그 집에 있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책에다가 잘 풀라고 시키고, 그다음에 채점 방식은 제가 봤을 때 고등부 상위반만 자기가 채점해와 라고 하고, 그 나머지 반들은 쌤들이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풀었는지 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너무 바쁜 반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쌤들이 웬만하면 채점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예쁘게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첨삭할 때 쌤들도 세로선 잘 그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첨삭할 때 색연필로 그냥 이 채점하던 그냥 색연필로 그대로 첨삭해주는 거 되게 안 이뻐요. 되게 성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다가 그때 누구였지? 예찬쌤이었나? 막 열심히 하다가 볼펜이 없는 거야.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되게 막 이러면서 막 볼펜 어디서 볼펜 막 이러면서 막 볼펜으로 다시 또 첨삭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세요, 학생들. 그리고 CNT 프로그램 이용 얘기는 뭐냐면 채점할 때 CNT 프로그램 채점할 때 쌤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물어봤으면 그냥 틀렸다고 체크하세요. 그냥 애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실수로 틀렸어요 라면서 뭐 그냥 세모인 것도 꼭 그냥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오답 조금이라도 틀린 거, 그러니까 실수로 틀린 거, 선생님이 알려준 거, 선생님의 흔적이 조금 있는 거 그냥 다 체크해 주세요. 그냥. 왜냐면 그 다시 또 풀리면 또 틀려 걔네들. 다시 또 풀리려고 우리가 그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시 안 풀릴 거면 뭐로 체크해? 파퍼 죽었는데. 그쵸? 그거 체크하는 이유는 다시 또 풀리려고. 시간 되면 유사 문제도 풀리려고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풀리려면 보면 가끔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시험지를 보면 이거 분명히 선생님의 흔적이 있어. 선생님이 알려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고 거기 체크에 안 되어 있더라고. 틀렸다는 체크에. 네,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풀려야 되니까 그냥 얄짤없이 다 그냥 틀렸다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쌤들 오답 유사 문제 풀리는 거를 내가 여기서 그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시간이 늦어질까봐 일단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숙제 문자 보내주세요 쌤들. 담당 쌤들 숙제 문자. 네. 그리고 이건 다 아실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월말평가 못 보내드린 이렇게 보충을 우리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그 월말평가 너무 점수가 낮으면 그냥 냅두면 그냥 너네 자식 이렇게 형편없어 확인했어? 이런 느낌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못했으면 보충을 좀 더 잡아서 잘하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의 노하우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일단 채점을 10분이 넘지 않아야 돼요. 가끔 담당쌤들 중에 30분 내내 채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수업 1시간 하고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10분 넘기지 않게 좀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분이 넘을 것 같아. 20분은 채점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꼼꼼하게.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핸드폰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책을 바꿔요. 자, 바꿔. 그 다음에 색연필 나눠줘요. 이쁘게 동그라미 칠하고 하고서 답을 불러주는 거죠.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일단 책을 아이들한테 풀라고 시켜요. 그 이어서 풀고 있어 라고 하고선 한 명만 꺼내가지고 내가 채점하는 거야. 그럼 노는 애는 몇 명이에요? 지금 노는 애는 그래도 한 명. 근데 이제 어떤 나쁜 사례는 뭐냐면 6명 반에 6명 걸 다 내가 걷어가. 노는 애가 6명이야. 내가 하나 채점해서 이거 하나 줬어. 그럼 이제 5명 노는 거야. 그쵸? 그 다음 내가 다시 또 하나 채점해서 또 줬어. 거기서 4명 노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별로입니다. 별로. 차라리 일단 뒤에 풀고 있어 라고 5명을 주고 한 명 것만 걷어서 걔만 채점해서 주고 그 다음에 더 다른 애 하나 거 걷어서 채점해서 주고 이 방법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제일 좋긴 해요. 쌤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면 미리 10분 테스트 같은 걸 준비하는 거야. 나 이거 도담쌤 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도담쌤인 것 같더라. 이건 것 같아. 5분 테스트 맞죠? 아닌가? 누굽니까? 와 멋집니다. 진짜. 나는 아직도 이거 하길래 그렇구나. 미안해. 초육에 들 거예요. 초육에 들 거구나. 네. 나는 이게 최근에 올라와 있길래 이거 누구지? 도담쌤 반 이번에 만들어진 반 있잖아요. 네. 못하는 애들 거. 걔네들인 줄 알고. 이렇게 5분 테스트 같이 스모쌤 하는 것처럼 잠깐 애들 풀 거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눠줘. 이거 이름 없죠? 이름 하지 마. 거기까지 할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냥 테스트 이름으로 그냥 단체로 뽑아. 하나로 그냥 쭈르 뽑아서 그냥 쭈르 나눠줘요. 나눠준 다음에 자 풀어라고 하고선 채점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막 거기다 체크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냥 공통적으로 몇 문제 같이 봐줘. 자 이거 같이 보자. 그래서 그냥 같이 풀어줘. 그런 다음에 시험지가 또 막 애들은 어떤 애는 되어 있고 어떤 애는 안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시험지 그냥 걷어. 그게 제일 깔끔해요. 그냥. 왜냐면 이것도 집에 가가지고 이 시험지 안 풀었는데 막 이러고 이거 또 풀어야 돼요 막 이러고 막 또 정신 없거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채점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이렇게 5분 테스트, 10분 테스트를 만들어놔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애들 맨날 틀리는 그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 그거 한 3개 정도? 4개 만들었나? 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 채점하고 그 다음에 보면 뭐 한 명은 맞췄고 뭐 한 명은 또 틀렸고 막 이래. 그럼 같이 봐. 한번 다시 봐.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네. 그 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OX 부등호 문제 채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쌤들이 하나 1번 맞았으니까 동그라미 2번 X 3번 동그라미 4번 X 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틀린 거 푸는 방향 바꾸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채점이야?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씩 묶어서 자 1번 보세요. 어때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1번 마이너스 3이 크대. 틀렸잖아. 2번 3번은 맞았네. 하지만 3개를 묶어서 그냥 긁은 거야. 저 중에 틀린 게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뭐 네가 알아서 찾아봐 이렇게 그래야 다시 풀어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OX 문제도 그래요. 동그라미 쳤는데 5에다가 1번에다 이렇게 걷으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 동그라미 X를 바꾸겠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게끔 채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관리할 때 그 반들에 제가 아름답게 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하는 애들 반에 좀 못하는 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걔가 테스트 볼 때 컨디션이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 본 날 엄청 잘 본 거야. 그래서 윗반을 간 거야. 그래서 약간 레벨이 안 맞는 애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쌤 C단계가 있어. C단계를 걔는 풀리지 마. 너는 근데 반 애들한테 다 들으라고 너는 C단계 하지 마. 너는 C단계 할 실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따로 조용히 불러서 우린 C단계 하지 않을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아예 그냥 찝어. 여기를 그냥 꼬치게서 찝어. 봄이 한 장에 그냥 쭉 넘어가는 거야. 되게 좋아 이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관리도 편해요. 이 친구 내가 다 알려줘야 되거든.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애는 빼줘도 됩니다. 빼주는 방법 그냥 교재 찝어서 그냥 봉인시키세요. 그 부분을 아니 찢어. 그리고 또 요거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수업할 때 내가 본관에 딱 2줄만 만든 이유는 3줄, 4줄 많아지면 뒤에 가서 앉으려고 해. 민기쌤처럼 지었으면 뒤에 가서 앉으려고 한단 말이야. 농담.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앉으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앞에 앉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참여도가 달라져요. 뒤에 앉으면 아까처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객체야 그냥. 나는 지켜보는 제3자야. 3자 느낌이야. 오늘 선생님 좀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쪽에 앉으면 좀 더 수업 참여를 잘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도 있냐면 좀 수업 태도가 좀 더 안 좋아. 그런 애들은 반장을 시켜버려요. 네. 반장을 시키면 이 친구가 수업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좀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장을 좀 활용하면 좋아요.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도 반장 뽑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먹게끔 한다거나 그러면 알아서 애들이 한 명이 반장 뽑아놓으면 지가 걷어. 수업할 때 다 걷어놔. 선생님이 매번 야 너 왜 핸드폰 안 걷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차라리 그냥 반장을 뽑아놓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저희 반은 인원수가 많지 않은 반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을 또 자주 불러주시면 좋아요. 이 앞에서 수업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름을 부르니까 어때? 조금 더 회의에 집중했을 거야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이름을 자주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 그냥 나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이거 뭐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 CNT 할 때 질문 없어도 봐줘야 돼요. 제가 CNT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애가 질문이 없어. 자기가 해보겠대. 이런 문제
아시죠? x가 이 값을 가질 때 이 값을 찾으래. 그러면 내가 봤더니 어떻게 풀어 봤어? 거의 한 7, 80% 대입하고 앉았어. 제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쌤들이 그런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넘겨서 양변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어 라면서 막 그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면 이제 지들도 이제 좋다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잡아주셔야 됩니다. 쌤들 지나가면서 그냥 질문 없다고 그냥 없으니까 그냥 없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CNT 할 때 개념 설명도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개념 설명까지 하면 쟤네들은 내가 못 봐주는 애들이 꽤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아니야. 그래서 나는 10분, 15분 얘한테 개념 설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 보담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CNT 갔을 때 그 누구지? 규동이 막 삼각함수 그래프 다시 또 개념 설명해주고 다시 또 그려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얘한테도 또 그 시간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 또 돌아가니까 어쨌든 많이 좀 꼬이는데 이러는데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문제만 풀어주시지 않아도 돼요. 개념 설명 다시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초등은 이렇게 발표 수업 하셔도 됩니다. 근데 초등이 고총과는 6학년밖에 없어서 고총과는 이제 중등권 안 할 거라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장기용이 있는 5학년 아이들 이거 발표시켜서 사진 찍어서 어머니들께 보내드리면 어머니들 반응 보세요. 어머니 반응. 감사합니다. 즐겁게 많이 더 감사드려요. 저희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이에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 보내주면 지들도 약간 어머니한테 치킨 사달라고 얘기할 뭔가 그 건덕지가 생기거든.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네 좋아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해올 때 대처하는 방법은 남기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남기는 게 10시 이후로는 좀 힘드니까 미리 부르는 방법도 있고 다른 날도 막 이렇게 불러내서 좀 괴롭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결석할 때 저렇게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그날 진도를 안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되게 꼬이니까. 근데 진도를 아예 계속 안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떤 방법도 있냐면 다음 시간에 내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친구들한테도 진도는 어쨌든 나갔으니까 왠지 오늘 논 거 같지 않고 배운 거 같고 이게 무슨 사기치는 거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요령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살짝 빼놓고 킵해놓고 좀 쉬운 내용 다음 그 아이가 왔을 때 내가 잠깐 옆에 가서 한 5분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나가주는 거죠. 네. 그러면 따로 이 아이한테 개념 설명 보충을 따로 막 해주고 그러면 걔도 이제 힘들잖아. 우리도 힘들고 그러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T생들 이제 잘 보시면 저거 화장실 가는 시간 좀 정해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막 계속 이탈하지 않게끔 자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는 학생이 있는지 항상 체크해주시고 네. 애들이 약간 자는지 안 자는지 애매하게 좀 있으면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푸는 척하고 있으면 네, 확실하게 네, 제대로 바른 자세로 해 이렇게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풀긴 해 보면 쓰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가끔 보면 자고 있는 것 같아. 멈췄어 손이. 근데 좀 이따 또 쓰고 있는 것 같긴 해. 이게 그냥 네, 다르게 앉으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걔 잤을 거야. 가끔은 자고 가끔은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쌤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누구죠? 승길 그 중3
승윤이 중3 승윤이라는 친구 있는데 되게 많이 못해. 그 친구 보면 계속 그 한 문제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지나가다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왔는데 계속 거기야. 그럼 알려주셔야지. 쌤이 알려줄게. 괜찮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쌤들이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지켜만 보면 안 돼요. 가서 네, 그 참견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켜만 보면 그리고 또 채점만 하시는 쌤들도 계셔. 하루 종일 뭐 채점만 하셔. 아니야 채점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담당 쌤한테 맡겨요. 네, 너무 길어지면 채점이 막 산더미야. 이거 너무 많으면 담당 쌤한테 얘기하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담당 쌤한테 시켜서 뭐 바꿔서 채점을 하게 하던지 그렇게 할게. 네. 계속 채점만 할 거면 제가 쌤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엄마 시키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채점 도와주시고 이거 말하는 숙제 채점을 막 계속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담당 쌤들도 네, 너무 막 뭉태로 막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요거 시간 끌지 말고 바로 그냥 다른 거 하고 있으라고 하고선 다 보고 오셔. 그런 다음에 채점 첨삭하시는 게 나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막혀요, 당연히. 네. 타노진도 막히겠죠, 가끔은? 네, 그래요, 막힐 거예요. 저도 막혀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잖아. 나 원장인데. 이거 기억. 그러다가 1분 지나면 진짜 신뢰도가 팍팍 떨어져. 그래서 이러다가 한 30초? 그런 다음에 이제 모르겠으면 제가 모르겠다 이거 담당 쌤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나 가기도 해요. 네. 쌤들도 그게 시간이 짧은 게 오히려 좋은 거야. CNT 하시는 우리 문제풀이하는 선생님들 막히는 거 있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막히면 당당하게 그냥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쌤이 풀이 좀 보고 올게. 딴 거 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잠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잠깐만 좀 보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해야지. 계속 거기서 잡고 막 2분, 3분 잡고 있으면 애들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요. 선생님 못 푼다. 선생님 질문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됐고요. CNT는 유사문제 뽑아서 풀리는 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우리 뭐 하냐면 자기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인사하는 시간. 쌤들끼리. 그래서 얼굴 좀 알고 이름도 좀 알고 그러면 귀찮아요? 그쵸? 그래서 은지쌤부터 이렇게 나와서 뭐 이름이랑 나이랑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my hobby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죠? 다들? 네, 저는 다른 소개는 안 하고 나와서 얘기할게요. 쭉 이렇게 돌게요, 선생님들. 네.